박정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그랬듯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창문으로 어스름한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어제와 같은 고요함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18평 남짓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부엌, 거실, 방 하나. 그가 평생 살아온 공간 중 가장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넓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었지만 혼잣말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곳 강원도 산골 마을로 온 지는 석 달째였습니다. 정우는 36년간 중소기업 공장장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 기계 소리, 직원들 관리, 납기일 맞추기. 쉬는 날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2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낡은 아파트 월세에서 시작해 전세로, 그리고 마침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일만 해? 딸아이가 중학생 때 한 번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한 스푼 떠서 컵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결심한 건 은퇴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사는 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딸은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보았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봤지만 어색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혼자 강원도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내에게 혼자 좀 다녀올게라고만 했습니다. 산길을 달렸습니다. 한적한 마을을 지났습니다. 전원주택 매매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차를 세웠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귀촌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정우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조용한데 괜찮은 집 하나 있습니다. 보러 갔습니다. 산자락 끝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우는 마당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산과 하늘뿐이었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정우는 말했습니다. 계약하시겠다고요? 네. 그렇게 빨리 결정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신중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겠다고요? 응. 잠깐만. 얼마나요? 모르겠어. 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도 쉬어야죠.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이슬이 내려앉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정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아보고 싶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은 라면이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엔 마당 한쪽의 작은 텃밭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정우는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좀 자주 연락하세요. 그래. 끊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능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기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사람일까?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질문은 매일 아침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우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SUV 한 대가 마당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딸 은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이어 사위 민석도 내렸습니다. 정우는 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왜 안 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얼굴은 봐야죠. 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과일 상자와 고기 봉지,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 왜 샀어?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챙겨드려야죠. 민석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흐트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영이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설거지 이렇게 쌓아두시면 안 돼요. 바로 할 거였어. 냉장고 좀 봐도 돼요? 은영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계란 몇 개, 상한 듯한 두부 하나. 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충분해.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요새 밥도 대충 드신다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 천장, 창문. 시선이 꼼꼼했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님, 집 상태 괜찮네요. 그냥 살만해. 땅은 얼마나 되세요? 150평쯤. 와, 꽤 넓으시네요. 여기 요즘 땅값 오른다던데. 민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은 은영이 가져온 반찬으로 차렸습니다. 삼겹살도 구웠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은영이 이것저것 집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 살 빠지셨어요. 엄마도 걱정하세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씹었습니다. 민석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아버님, 한잔하세요. 그래.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민석도 한 잔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여기 공기 진짜 좋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긴 해. 아버님, 이 동네 개발 계획 있다는 거 아세요? 개발? 네. 고속도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에. 그래. 그럼 땅값 확 뛸 겁니다. 지금도 오르는 중이고요.
민석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말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계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은영이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무 오래됐네요. 집 지을 때부터 있었대. 예쁘다. 민석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정호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연기 냄새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아직은 괜찮아.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해. 그래도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정호는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오후 내내 은영과 민석은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어귀까지 산책을 갔습니다. 돌아와서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부동산 어디 있어요? 부동산? 그냥 궁금해서요. 시세 좀 알아보려고. 왜?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아버님이 불편하시면 더 좋은 데로 옮기실 수도 있고.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거들었습니다. 아빠, 민석 오빠가 하는 말이 맞아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엔 힘드실 수 있잖아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지. 정호의 목소리가 약간 굳었습니다. 은영이 눈치를 챘습니다.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놀러 온 거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영과 민석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호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주 오지 마. 너희도 바쁘잖아. 괜찮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뵙고 싶대요. 엄마한테 전화할게. 네.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영이 정리한 부엌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석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땅값, 개발, 시세.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건가.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이 다녀갔다며? 응.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은영이가 걱정하던데. 당신 많이 마르셨대. 괜찮아. 언제 집에 올 거야?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금 더 있을게. 알았어. 아내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정호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자. 그래. 잘 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손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땅값을 말할 때의 표정. 이 집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민석이 돌아가기 직전 차 안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걸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잠들 때까지 그 질문을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은영은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현관에서 민석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괜찮아. 제가 점심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민석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돌아왔습니다. 중국집 음식이었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정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새 어떠세요?
그냥 그래. 건강은요? 괜찮아. 민석이 탕수육에 소스를 부었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새 고민이 좀 있어서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고민? 사업이요.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업이 안 풀려? 네. 작년에 확장했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정우는 짜장면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해요.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손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지. 그게 쉽지 않아요. 담보가 부족해서요. 민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응? 혹시 이 집으로 담보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담보대출? 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만요. 이자는 제가 다 낼게요. 정우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으로? 네. 아버님 명의니까 아버님이 동의하셔야 하는데 가족끼리니까 괜찮으시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제 사업이 잘 되면 은영이도 편해지고 아버님도 나중에 편하시고 그건 내 일이지. 맞아요. 제 일이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아버님 급한 건 아니지만 빠를수록 좋긴 해요. 정우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돌아간 뒤 정우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담보대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정우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빚을 지운다는 것. 정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민석 오빠가 말씀드렸죠? 응, 미안해요. 오빠가 요새 많이 힘들어해서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은영아.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은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근데 아빠한테 부담 드리는 것도 미안하고.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결정은 아빠가 하세요. 저는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알았어. 아빠 미안해요.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결정은 아빠가 하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결정을 떠넘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민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영도 함께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석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출 서류예요. 벌써 준비했어? 네. 미리 알아봤어요. 절차는 간단해요. 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빌리는데? 5천만 원이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 네. 집값 생각하면 많지 않아요. 제가 3년 안에 다 갚을게요. 3년. 네. 이자도 제가 다 낼게요. 아버님은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은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 말 믿어도 돼요. 정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 좀 생각할 시간을 줘.
아버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채권자들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건 내 문제잖아. 정우의 목소리도 굳었습니다. 민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지. 그럼 도와주셔야죠. 정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은영아, 이건 작은 돈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성공하면 아버님도 좋으시잖아요. 나중에 효도도 더 잘할 수 있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은영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을 썼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담보 제공자 박정호.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산 너머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 가족은 평화로워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집마저 빼앗기면 나한테 남는 게 뭐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나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안 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집어들고 찢었습니다. 민석이 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정우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 민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서류 가지러 왔어요. 정우는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민석이 먼저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우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에 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오늘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그래. 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민석이 펜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 네. 제가 꼭 갚을게요. 정우는 펜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응. 지금 하셔야 해요. 정우는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정우와는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순자 씨?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열려 있길래 들어왔어요. 배추 좀 드리려고. 순자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안을 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펜을 든 정우, 민석의 긴장한 얼굴.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류 정리 중이에요. 순자는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흘끗 보았습니다. 담보대출이네요. 네. 민석의 목소리가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정호 씨, 이거 하시려고요? 순자가 정호를 보았습니다. 응. 왜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민석을 보았습니다. 사위분이시죠? 네. 사업 자금이세요? 민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호 씨, 이 집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석 달쯤. 그럼 이제 겨우 정들 때네요. 그렇지. 근데 벌써 담보를 잡으세요? 정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이죠. 남의 일에 참견 안 해요. 근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어요. 민석이 불편한 표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 일인데요. 알아요. 근데 가족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순자가 정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호 씨, 이 집은 뭐예요? 응? 이 집이 정호 씨한테 뭐냐고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 집은 정호 씨 인생이에요. 평생 남 눈치 보고 가족 책임지고 살다가 이제 겨우 자기 공간 하나 가진 거 아니에요? 정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걸 또 남한테 주려고 해요? 순자 씨, 이건 가족이. 민석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면 뭐든 해줘야 해요. 사위분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정호 씨 책임은 아니잖아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꼭 갚을 겁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은 정호 씨가 판단할 문제예요. 순자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 씨,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없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정호는 순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장만 하고 그런데 막상 자신을 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집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은 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뭔데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나로 살기 위해 산 집이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못 해주겠어. 정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진담이세요? 그래. 가족이잖아요. 알아. 그래도 안 돼.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난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실망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민석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차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가? 네.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은영이는 날 미워하겠지. 아니에요.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석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영아, 이 집은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선택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도 중요해. 근데 나도 중요해. 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이기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실망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정우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순자가 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우 씨. 정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천만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순자가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지킨 날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을 하고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이기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영의 차였습니다. 민석은 없었습니다. 은영이 혼자 내렸습니다. 정우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왔구나. 네. 은영이 멀찍이 섰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와. 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정우는 딸을 보았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한 거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은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빠가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그러셨으니까. 정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순자 이모가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다는 거요. 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정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영아. 네.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알아요. 근데 저는 아빠를 이해 못했어요.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입장도 이해해. 민석 오빠는 화났어요. 그럴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은영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이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거야. 이제야 알았어요. 은영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보고 싶지. 그럼 가끔은 가세요. 엄마도 기다리세요. 그래야겠지. 은영이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벌써? 네. 오늘은 그냥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정우도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은영이 차에 타기 전에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응. 앞으로는 아빠 인생도 존중할게요. 정우가 딸을 안았습니다. 은영도 아빠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이가 다녀갔다며? 응. 무슨 얘기했어? 사과했어. 그리고 울었어. 그래.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잘했어. 응? 서명 안 한 거. 잘했어. 정우는 놀랐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처음엔 이해 못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잖아. 그렇지. 미안해. 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신은 항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정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 언제 집에 올 거야? 다음 주에 갈게.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주말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우 씨, 잘 지내요? 덕분에. 따님이 다녀갔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가 작잖아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화해했어요? 그런 셈이지. 다행이네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천만에요. 당연한 말한 것뿐이에요. 순자가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예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순자가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 정우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36년간 공장장으로 일했습니다. 기계 소리, 납기일, 야근.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전세금, 생활비. 늘 쫓기듯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희생을 거절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지켰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 준호. 응, 준호야. 은영이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서명 안 하셨다고. 그래. 잘하셨어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아빠도 아빠 인생 사셔야죠. 고맙다. 다음 달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아빠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혼자 산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나무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정우도 그렇게 서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후회 없이 평온하게. 산골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안에서 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